안녕하세요. 미래새생명 백지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 것이죠.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규정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와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제시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기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이 가능할까요? 개정법은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서 4가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입니다. 이 4가지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임대인은 그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영업권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막연히 접했던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셨나요? 상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계시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유형,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 등에 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법에 규정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상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세생명 부동산 인사이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